여러분은 한 나라의 성공이 단순한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나라만의 특별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언제나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은 면적만 보면 세계에서 100위권밖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역시 대국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으며 K-팝과 K-드라마는 지구 반대편까지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윈 콜린스, 유럽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산업에서 한국이 주요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이 신기했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강한 생존력을 키워왔다. 단순한 외부 지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력이 있다.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진실을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단순한 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발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에 압도당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길어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여기선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 나라, 뭔가 다르다.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도 공항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이동할 때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표를 구매하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통카드가 필요할 텐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 영무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차에 탑승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정시 운행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차가 연착되는 게 흔한 일이라 시간표를 100% 신뢰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의 대중교통 문화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고 노약자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다. 한국인들만의 시민의식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구나. 서울 시내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에 체크인한 뒤 잠시 밤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밤늦게 혼자 길을 걸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에서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거나 사람들이 공원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차나 순찰대가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런 불안감 없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이제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문화가 함께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감탄할 시간도 잠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 중 한 곳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활기차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저는 시장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길거리 음식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메뉴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가게 주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뭐 살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유럽에서는 손님이 자유롭게 둘러보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걸까요? 주인의 말투는 다소 강하게 들렸고 저는 살짝 기분이 상할 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걸까?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원래 말투가 그래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시장에서는 손님한테 친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손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툭툭 던지는 말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요. 저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럼 맛있는 음식 추천해 주세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활짝 웃으며 이거 먹어봐요. 한국 사람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이 많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 작은 오해가 풀린 후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지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우며 정을 나누어 왔고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면서도 전통적인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문화와 정신력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인프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강한 시민의식. 하지만 단순히 현대적인 발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구 차원에서 한국의 역사 전문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어요. 한국은 몇 번의 외침의세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그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900번 이상의 외세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900번?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침략을 받았다면 나라가 없어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한 번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더 강해졌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생존력과 극복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려즈금의 한국을 침략했을 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완전히 점령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단순히 싸우다 항복하는 대신 수도를 옮기고 장기전으로 버티며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결국 몽골도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고려는 끝까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놀라운 성과까지 이루었습니다. 즉, 한국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군은 빠르게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한산도 대첩 같은 혁신적인 전략으로 일본군을 물리쳤고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 싸웠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빠르게 재건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후에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전쟁이 끝난 지 10년 만에 대부분의 성과 도시를 복구했고 학문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바로 20세기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 성장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GDP는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보다도 낮았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30년 만에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도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교육, 혁신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의료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이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강한 정신력 덕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저력을 이해한 후 저는 현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서관은 자정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는 새벽에도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전문가를 만나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교육에 이토록 열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유교의 영향으로 학문을 중시하는 문화도 발달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문맹률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유학 지원 등이 그 예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된 창의적 혁신 정신입니다. 저는 서울의 스타트업 밸리인 강남과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기업가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5년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1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압박으로 작용하지만 혁신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그 성공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수년간 엄격한 훈련을 거치며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돌 연습생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춤과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99%가 아니라 100%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한국 영화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할리우드처럼 거대한 자본이나 첨단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죠. 한국 영화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잃지 않습니다. 그 진정성이 세계 관객에게 통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영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저는 이런 독창성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선진국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색깔을 더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문화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만의 정서와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K컬처가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K-팝이 지금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수상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모두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계속 도전했죠. 결국 글로벌 시장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는 한류의 확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의 전문가와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 후 K-팝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덕분에 한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2020년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과 BTS의 빌보드 1위 달성으로 한류는 완전히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한류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음식, 패션, 화장품, 심지어 언어까지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죠. 한국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이 디지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인터넷 속도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IT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T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모험처럼 보였지만 이 선제적 투자가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었죠. 지금은 오지 기술을 넘어 육지 연구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시민들은 복잡한 관공서 방문 없이도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없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한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송도 국제도시 같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쓰레기 수거부터 교통관리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민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한국은 이런 미래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로봇 웨이터가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보았고, 쇼핑몰에서는 AI 비서가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공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봇과 AI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역사적 연구를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몽골의 침략,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전쟁 같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 성공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불굴의 생존력. 수많은 외세 침략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적 저력. 2점, 교육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교육 문화. 3점, 빠른 적응력과 혁신 정신.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빨리빨리 문화. 4점, 공동체 의식과 정치인의 문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문화적 특성. 5점,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투자. 디지털 인프라, 신기술,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규모가 작다는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의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한국 기업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시장만 바라본다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이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고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교육 경쟁, 일과 삶의 균형 문제, 청년 실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도전 역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에 대비한 로봇과 AI 기술 개발, 교육 시스템 개혁,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침략을 당해도 끝까지 저항하며 나라를 지켜냈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더 성장할지 계속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